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청각 통계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서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좀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이 빅데이터 연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청각 소실, 즉 히어링 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사람 사이의 그런 교류나 협력 그런 거가 안 되고 결국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또 보청기나 여러 수술을 통해서 나라에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WHO에서도 얘기하듯이 히어링 로스의 50% 이상의 원인은 예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처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25, 40, 55, 70, 90을 기준으로 청각장애를 나누고 있는데 WHO에서는 어른에게서는 이제 40dB 이상인 사람은 좋지 않구나. 아이들은 30dB 이상 되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다. 히어링 로스를 40, 60, 80을 기준으로 좀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태는 2016년 기준으로 한 5,200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상당히 이 출생률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한국의 인구 변화는 꾸준히 늘고 있고 물론 연령 따라 틀리겠지만 남녀 성비는 1대1 정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2만 불 정도에서 3만 불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은 아주 어린이들 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약 50세까지는 모든 인구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리고 이제 50세 이상 분들은 상당히 증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구의 노령화가 정말 진행되는 그런 전형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정말 빅데이터에 유리합니다. 왜? 나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 다음에 메디컬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이 접근성도 좋아. 또 모든 국민들 99% 이상은 국가의 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체로 중요한 자료들이 거기 모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청각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에 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표본 코호트 DB가 구축되고 있어서 그래서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추가되고 또 연령 많으신 분들 중에 돌아가시면 자연 감소되는 그런 전 국민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로 성별, 연령, 소득 수준, 지역, 사망 등의 개인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병원이나 의원인지 아니면 한방병원 치과인지 그런 이제 분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처치, 수술,
그리고 주, 부, 상병명 등 상병 내역과 어떤 약을 처방되었는지의 정보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것은 결국에는 의과, 즉 병의원을 포함한 이런 보건의료기관의 자료를 주로 우리가 분석하게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우리의 표본 코호트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본 연구 DB를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되고 또 학회나 병원 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DB는요, 표본 코호트 DB인데 이거는 100만 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본 단위가 전국민 모집단의 2% 이상을 기본 단위로 하죠. 물론 그걸 이제 100만 명만 분석해도 되고 1000만 명, 5천만 명 다 분석해도 되죠. 돈이 문제죠,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코호트는 한 50만 명 정도, 노인 코호트는 한 55만 명, 60세 이상, 직장 여성 코호트도 한 18만 명 정도의 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유아 검진 코호트도 잘 이루어져서 기본 단위 5% 표본 추출로 구성이 잘 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본 코호트는 전 국민, 즉 5천만 명의 모든 건강 관련된 빅데이터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경우는 모집단 예측이 필요 없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돼요. 즉 우리가 에버리지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그 샘플에서 추출한 결과가 모집단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건데, 이게 자체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뭐 모집단 예측이 필요 없죠. 이거 자체가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성별, 연령, 소득 수준, 지역, 사망, 주부 상명, 그다음에 이제 처치 수술, 처방약이 뭔지 이런 데이터에 한정해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단 진단명이 과연 정확한가, 그게 확실한가는 조금 의문과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정해서 처방되는 추정해서 진단되는 진단명들이 많고, 또 일정 약을 보험 처방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진단명이 추가되는 그런 몇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확실한 진단명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암이니 장애니 종양이니 이런 어떤 명확하고 수술이 필요하거나 진단 과정이 아주 정확한 그런 진단명은 정말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단순한 염증성 질환이나 흔한 어지럼 등의 이런 경우의 진단명, 특히 증상을 주로 하는 그런 진단명은 조금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페시피케이션 하려면 처치, 검사, 처방약들을 조합해서 진단명에 대한 좀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술이나 처치 경우는 확실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관련된 질환, 진단명을 유추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손상, 즉 마스토이덱토미 앤 팀파노플라스티를 받는 귀수술 받는 환자들은 거의 100% 만성중이염 또는 진주종의 진단명이 확실할 수 있죠. 예. 수술 받는 사람들은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그 표본 코호트 DB 사용자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50페이지 이상 되는 걸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청을 우리가 해보면 이 학술 연구 목적으로는 대개 한 50%를 할인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사용해 보면은
이게 100만 명 사용하는데 3개월 동안 약 100만 원 정도 들고 50% 할인 받아도 이제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5천만 명을 다 하려면 5, 25, 2,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개월로만 한정해도 그렇죠? 어, 상당한 돈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공단 연구 과제나 국가와 연계된 그런 스터디면은 훨씬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스터디들이 잘 된 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보시면은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헬스 인슈런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나라 사이즈나 이런 게 사정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대만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그 빅데이터 관련된 논문들이 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암, 사망률,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와 그런 데 이제 집중돼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망률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사망만큼 확실한 이벤트가 없죠. 이건 뭐 100%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진단명, 처치, 수술 등의 환자군 또는 질병 이벤트와 사망, 즉 무탈러티 레이트를 비교 분석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것은 국가의 건강 분석 통계 및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질병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사망률을 높인다.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연구를 어떤 스터디 모델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떤 이벤트와 연관된다. 또는 약 사용이 이벤트와 연관된다. 어떤 수술이나 프로시저가 이벤트와 연관된다. 이 의료시설 또는 이런 의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이벤트와 연결된다. 또 이제 다른 기타적인 그 통계적인 그 정리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환이 또 다른 질환과 연결되는 특히 사망률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뇨에서 하이퍼글라이세믹 크라이시스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정신을 잃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모탈리티 리스크 지금 좀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보면은 정상인들보다 한 4.5배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이런 거는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죠.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PPP가 더 높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과 질병을 연결시키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제가 이런 어떤 이벤트와 연결되는 거. 즉 이런 포사맥스 같은 알렌드로네이트, 즉 그 골다공증 치료제가 힙프랙처 리스크는 높이더라. 그런 것들이 또 재미난 스토리들이 되겠고요. 메포민 같은 것들이 당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것도 줄여주더라. 이런 또 데이터들이 또 재미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나 처치들이 이벤트와 연관될 수도 있는데 헤드앤넥 캔서에서 이런 스트로크 리스트가 높아진다.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볼 때도 이렇게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 차후에 스트로크, 즉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1.46배 이상 높더라. 이런 결과들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국의 청각 수술은 두 장으로 정리됩니다. 이게 분류 범위가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 유양동 절제술, 즉 마스토이덱토미, 귀 수술을 예를 들어보면 캐널업, 캐널다운, 인텍트 브릿지 이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만 딱 분류가 되거든요. 고실 성형술은 종류가 최소 세네 가지 이상 있지만 뭐 그냥 팀파노플라스티 하나로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분류 범위가 좀 크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력 검사나 또는 이런 그 뇌파 검사, 청각과 관련된 뇌파 검사들 있는데 세 장으로 정리되죠. 이렇게 적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수술이나 검사를 가지고 좀 분류하기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질환이나 약제 이런 것들과 결부시키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질환 집단군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분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제인데 이런 거 보시죠. 당뇨의 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게 이제 관찰되는데 어떤 것들이 더 이제 많은지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는 한국의 예인데 대한민국에서 당뇨 환자들이 무슨 약을 쓰냐 연도별 추이 변화 재밌죠. 예, 점점 이제 현세로 갈수록 메트포민이 아주 주 치료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치료들은 상당히 각광받거나 떨어지고 하는 그런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 환자들한테도 유용하거니와 최소한 제약회사들에게는 정말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기관과 연계돼 가지고 또 국가 통계의 기본 정보로 쓰는데 이런 재미난 거. 날씨가 따뜻한 곳들의 지방에서는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그 재미난 그런 얘기들도 관련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온도, 미세먼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또 빅데이터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한 건데 한국에서 이제 그 고도난청, 추위가 어떠냐 이런 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이제 난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장애로 이제 1급부터 6급까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력 검사를 결과를 좀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력은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들보다 항상 높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데 어느 한기점, 즉 2011년을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가 사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각 장애가 아예 한 0.5%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어떤 한기점을 찍고 이제 감소하는데 0.5%약 25만 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자체도 어느 부분들이 서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이런 추세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에서 더 많이 히어링 로스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에이지 나이를 보정한 거기 때문에 무슨 그 농촌에 노인 인구가 많이 사시고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의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도시가 좀 더 이런 좀 의료 서비스가 좋거나 치료가 더 잘 된다는 얘기도 된다는 겁니다. 농촌이 1.4배가 청각이 좀 취약하다는 내용이죠. 물론 절대 숫자로 보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완전히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중장년층에서는 이렇게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이제 히어링 로스가 감소하고 있는데 80대는 절대 숫자는 확 늘었죠. 이거는 이제 그 에이징 파퓰레이션 즉 이제 노령화에 따른 결과고요. 그거를 이제 율로 표시해 보면 그죠? 율 프리벌런스로 따져 보면은 전연령에서 어떤 한 기점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에이징 파퓰레이션,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증가되고 청력도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서 히어링 로스가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물론 남자한테 더 많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서
항상 히어링 로스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노령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율 자체는 옛날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히어링 로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겠구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0.46% 정도 되고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한번 정리한 예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해보면서 느낀 점은 난청 관련된 빅데이터가 아주 초창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니까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은 좀 애뉴얼리 업데이트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되고 게재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전 세계적인 청각 관련 활동에 좀 통계적으로 쓰이거나 체계적인 대한민국의 전생애주 기별 청각 관리 등의 아주 필수적인 기본 자료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청각 장애의 어려움이 전 국민의 청력 검사를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 청력 검사의 모든 로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청기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 관련된 의료비 지출, 즉 검사,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나갔는지를 봐서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과정 중에서 주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만성중이염에 있어서도 질환별로 이런 수술별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떤 군들을 연구를 하되 만약에 그걸 정상 이 시민 즉 컨트롤과 비교하려면 그 약 5배에 달하는 이런 연령이나 성별, 거주 지역, 가계 소득 등이 비슷한 5배의 대조군과 을 선정해 가지고 그거는 비교해 보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뭐 사망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청각장애들이 차후에는 뭔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또는 키드니 디지즈나 뭐 우울증 등등 다른 여러 병들과 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확장 연구에는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드리면 난청 관련된 중요 빅데이터들은 좀 계속 매년 업데이트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 게재돼야 될 것 같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청각장애 현황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특히 보청기 그리고 의료비 지출, 질환별 분류, 검사, 수술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타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보 자료를 이용해서 정확한 실험군을 구한 다음에 거기와 맞먹는 그런 몇 배 대조군을 선정 비교한다면 좋은 모델의 빅데이터 스터디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몇 번 빅데이터 스터디를 청각 관련해 가지고 해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하고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